경륜왕 예상팀장 권승철입니다. 5월 7일 일요일 광명 선발급 경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첫 경주부터 이변이 발생이 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김일권의 선행을 김성룡이 넘어서다 보니까 100배가 넘는 대박까지 발생이 된 모습을 보여줬어요. 전일 좀 아쉬웠었던 게 1경주, 2경주, 4경주 파업과 비파업 선으로 확실하게 긋고 적극적으로 한번 공략을 해 봤었어야 되는데 어설프게 타협하는 경주로 생각을 하다 보니까 못내 좀 아쉬웠었던 경주가 상당히 좀 많이 형성이 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본인의 스타일 계속해서 구독하셨던 분들은 알지만 파업과 비파업으로 좀 확실하게 선을 긋고 배당도 좀 공략해 드리는데 전일 같은 경우는 왜 이렇게 마음적으로 소심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파업과 비파업 확실하게 선을 긋고 공략을 했었더라면 더 좋은 배당 적중할 수 있었었는데 조금 소심했었던 것 같아요. 못내 좀 아쉬움이 남았었던 전일 하루였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일도 강자들이 고전하다 보니까 이변도 많이 발생이 된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강자들이 인정받을 수 있는 분위기로 경주가 흘러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결코 만만치가 않은 것 같습니다. 선발급 탐경주 이상현을 제외하고는 1경주 이정민하고 김우병, 2경주 김석호가 강축인 것 같습니다만 전일도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만 훈련이 제대로 안 됐어요. 금요경주 때도 엇박자 났다는 점, 전일도 다리 좌우 밸런스가 자연스럽게 매끄럽게 이어지지가 못했었죠. 전일 김석호 경주 못 보셨던 분들은 금요경주, 토요경주 김석호 경주 반드시 보시고 배팅 전략 세워가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그 점 때문에 광명 선발급 2경주도 상당히 좀 불안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광명 선발급 4경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이틀 죽 섰던 이규봉이 연대 펼쳐 나간다면 김영규 챙겨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곽충은의 선전도 만만치가 않은 것 같아요. 맞대결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면서 선발 5경주도 김도영하고 김이남이 협공 펼쳐 나간다면 동반 입상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한데 김홍건 금요경주 때 몸싸움까지 펼쳐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금요일도 김도영의 뒷자리만 타겟으로 하게 된다면 김이남 털리고 김도영도 고전할 수 있기 때문에 어렵게 흘러갈 가능성 선발급 경주 매우 높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지정을 할 때 컨디션 좋았었던 선수들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정을 할 때 선발급 컨디션 좋았었던 선수들은 이규봉, 박일영, 김석호, 정진욱, 김우병 선수의 몸 상태가 매우 좋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규봉, 박일영, 김석호, 정진욱, 김우병 선수의 몸 상태가 매우 좋았다 말씀드리면서 인터벌 내용은 선발급 금요경주하고 토요경주 초반부에 인터벌 훈련 내용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광명 선발급 1경주부터 한 경주씩 한번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명 선발급 1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이정민이 득점에서 앞서 나가고 있죠. 몰고 가는 경주는 강합니다. 하지만 이정민이 활약에 나갈 만한 선수가 마땅치가 않아요. 이정민 입장에서는 비파업 박석기와 호흡을 맞춰 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정민이 박석기를 챙겨줄지언정 박석기가 이정민을 챙겨 나가기는 어렵죠. 반면 김우병은 권영민과 연합 펼쳐 나갈 수 있고 김용대와 협공 펼쳐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진영, 허남까지 협공 펼쳐 나갈 수 있기 때문에 5명이 연합 펼쳐 나가고 2명이 비파업이기 때문에 이번 편성 쉽지만 않은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경주를 주도해 나갈 선수는 김우병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4번이 이정민이 초조부담을 안고 있기 때문에 박석기가 앞에 있든 박석기가 뒤에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은데, 편성상 박석기가 앞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김우병이 아무래도 후미권에서 덮고 시작하게 된다면 권영민이 달라붙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정민이 김우병의 호미를 빼앗아서 직선 취입까지 나올 수 있느냐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김우병이 때렸을 때 시속 자체가 어중간한 상황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 점 때문에 오히려 박석기가 계속 이끌어 나가고 이정민이 몰고 가고 김우병도 끝까지 기다리게 된다면 이정민이 반바퀴 지점에서 타이밍 잡아 나갈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이래저래 이번 편성 4번과 3번의 전략적인 연합 빼앗고 취입 가능할 것 같습니다. 4번과 3번 동반 입상 쪽을 4번하고 3번 동반 입상 쪽을 경제 중심 가져가보자 말씀드릴 것 같겠고, 이정민이 몰고 가는 거는 강한데 선행은 약하죠. 저치기는 강합니다. 저치기 타임 잡아 나가게 된다면 박석기가 쫓아가는 작전 정도는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함께 가져가보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4번과 3번 쪽에 우선하시되 못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이런 편성에서 복승 배당이 괜찮게 형성되고 있는 만큼 3번, 4번 쪽 우선
4번 쪽 우선 하시는 전략 필요하다 말씀드리면서 비파업 라인이죠. 4번, 7번 쪽을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이라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4번하고 7번 자리 잡게 된다면 아무래도 김우병이 냅다 저측에 나설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저측에 나서게 된다면 아무래도 노련한 권영민이 쫓아 들어가는 작전 정도는 가능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3번과 2번의 동반 입상 3번하고 2번, 3번과 2번 동반 입상 가능한 상황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아무래도 김용대가 막해 나가면서 쫓아 들어간다면 파업 라인이요. 3위하고 3일, 3위하고 3일은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의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3-2하고 3-1는 노려볼 수 있는 상황 견주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이번 편성 김우병 머리하고 이정민 머리 거의 뭐 50% 이상 배당이 양분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공격적인 승부 한번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뭐 전반적으로 시속이 빠른 경주가 아니에요. 그 점 때문에 이정민이 충분히 김우병의 흠이 빼앗아서 취입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복승까지 함께 생각하는 전략 4번의 뒷자리는 7번이 이래저래 쫓아가거나 끌어내거나 하는 작전 펼쳐나가게 된다면 비파 완승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선발급 이경주입니다. 득점은 김석호가 앞서 나가고 있어요. 직전 회차는 상당히 좋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회차는 반드시 김석호 경주 내용 봐야 된다. 전일도 누누이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김인남 머리로 권해드렸었는데 김석호가 아닌 김인남 머리로 권해드렸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전일 해설 방송을 못 들으신 분도 계실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김석호가 직선에서 보면 좌우 페달링이 안 맞습니다. 컨디션 좋은 선수들, 특히 정종진 같은 선수들 보면 직선에서 상당히 스무스하게 나와요. 상체도 흔들리지 않는 페달링이 좌우 밸런스가 상당히 맞습니다. 하지만 김석호 하는 거 보면 좌우가 다릅니다. 훈련 상태가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상체도 많이 흔들리죠. 그러다 보니까 취입도 나오지 못하고 어거지로 다리를 양쪽 페달로 타야 되는데 양쪽 페달로 균일하게 힘이 전달돼야 되는데 한쪽으로 힘이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페달링이 제대로 될 수가 없어요. 그 점 때문에 전일 김석호가 머리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다른 예상진들은 전부 다 김석호 머리로 예상했었는데 저는 김석호 머리 아니고 김인남 머리라고 말씀드렸었죠. 결국 좋은 배당 으로 이어졌었는데 금일도 김석호가 인정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편성을 봐야 돼요. 편성 자체가 비파업 선수들이긴 합니다. 하지만 김석호 앞에서 때려줄 만한 선수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어요. 그 점 때문에 김석호 입장에서는 태만에 대한 부담감을 안고 경주 펼쳐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98점대입니다. 나머지 득점 높은 선수들이 89점대요. 나머지 득점 높은 선수들이 86점대밖에 안 됩니다. 그 점 때문에 김석호는 태만에 대한 부담감을 안고 경주 펼쳐 나가야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이래저래 저측 타임 잡아 나가게 된다면 전 김광진 페달링 괜찮은 것 같아요. 직선에서 출발 괜찮습니다. 4주 전에도 머리까지 쳤었던 김광진이에요. 그 점 때문에 전 뒤집기 한번 공략해보고 싶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4번과 2번의 동반 입장 쪽 물론 복승이 중심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복승 중심 하시되 4번과 2번의 동반 입장 쪽으로 한번 공격적으로 가져가보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4번, 2번 쪽에 4번, 2번 주력 승부로 공략해 봐야 된다. 물론 복승 중심이라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김석호가 털리면 전 윤영수 볼 것 같아요. 4번과 6번 정도는 함께 가져가고 싶은 편성의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4위하고 46입니다. 4위하고 46 2번 뺄 수 없기 때문에 4번 2번 쪽으로 선할수 복승까지 4번 6번 차선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이란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그래도 김석호 중심으로 경주가 흘러가게 된다면 이번 편성 김광진을 앞에 두고 김석호가 철저하게 몰고 가는 작전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그렇게 된다면 김광진이 타점부터 때릴 수밖에 없어요. 김석호가 직전에서 살짝 넘어가게 된다면 2번하고 5번의 동반 입상은 가능할 것 같아요. 2번하고 6번 정도는 저 배당으로 비슷한 배당으로 뛰어나올 수 있기 때문에 방어 차권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 전주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김석호 경주 내용 직선에서 차 나오는 모습을 봤을 때는 전 못 믿을 것 같아요. 좀 김광진 쪽으로 좀 과감하게 한번 노려보고 싶다는 점에서 4번과 2번의 동반 입상 4번과 6번의 동반 입상 상황에 따라서 좀 2번 빼본다면 4번과 5번까지도 한번 과감하게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김석호보다는 김광진 쪽으로 한번 공격적으로 가져가고 싶은 편성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선발급 3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이상현 전일 직선에서 힘을 썼습니다만 아쉬움을 남긴 모습을 보여줬어요. 전일
좀 오성균하고 오성균이 세게 넘어간 모습을 보여줬어요. 박창순까지 들어가다 보니까 이상현이 아쉽게 3차권에 만족했습니다. 2차권만 해도 좀 결승 한번 노려볼 수 있는 상황에서 아쉬움을 남겼었던 이상현. 뭐 금일만큼은 이재봉, 이경태 호흡 맞춰 나가면서 완승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노성현도 컨디션 좋고 헌에 연합 펼쳐 나갈 수 있죠. 최효순, 김경록 뭉치게 된다면 이상현의 전일처럼 또다시 고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래도 이상현이 금요 경주처럼 경주 펼쳐 나가게 된다면 이재봉의 견제력이라고 한다면 동반 입상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4번과 3번의 동반 입상 쪽에 4번과 3번 동반 입상 쪽 경제 중심 우선 하시는 전략 필요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4번과 3번 쪽에 우선하시되, 뭐 노성현이 초조부담 안고 있긴 합니다만 노성현이 일단 힘을 써야 되기 때문에 이상현 저측이 나서게 된다면 노성현이 버텨내긴 버거울 것 같아요. 결국 만약에 3번이 놓치게 된다면 김경록의 몸 상태가 괜찮은 것 같아요. 7번과 6번의 동반 입상 정도는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상황 경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7번이 가면 3번이 가죠. 7번이 3번이 빼앗긴다면 전 6번 김경록의 선정 가능성 기대해보고 싶은 편성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잡고 때리면 비파 완승 깔끔하게 마무리가 될 수 있는, 공략해볼 수 있는 상황 견주라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노려봐야죠. 4번입니다. 노성현도 컨디션은 괜찮아요. 하지만 뭐 최근 들어서 다소 좀 주춤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전일처럼 맞춰치기 나서게 된다면 충분히 노성현도 자신감 있죠. 노성현이 가면 험내가 갑니다. 노성현이 가면 김경록이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파업 라인 4일과 46입니다. 4일과 46은 노림수로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뭐 금일만큼은 이상현 너무나 서두르지만 않는다면 유리한 편성 견주가 될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재봉과의 협공 가능성이 우선이란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선발급 4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이규봉이 연이틀 계속해서 연대 세력은 만나고 있긴 합니다만 단 둘만 편성이 되다 보니까 이규봉 상당히 좀 답답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금요 경주 때도 넘어서지 못했었고 전일 때렸습니다만 저치기 당하면서 고전했었던 이규봉. 금일도 김영규를 만났습니다. 두 선수가 연합 펼쳐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이규봉이 때리거나 넘어서지 못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반면 곽충원 입장에서는 남태희가 있죠. 박창순이 있습니다. 강동진이 있기 때문에 협공 펼쳐 나가는 데 있어서 어려움은 없을 것 같아요. 권영재까지 있기 때문에 초조를 잡아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이규봉 입장에서는 김용규와 연합 펼쳐 나가려고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타종부터 때린다면 또다시 종석 꺼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곽충원이 저치기 타임이 잡아 나가게 된다면 이번 편성 박창순과의 동반 입상도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공략해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이번 편성에서만큼은 창원 의창팀입니다. 1번하고 5번 동반 입상 쪽에 1번하고 5번 동반 입상 쪽을 경제 중심으로 한번 가져가보자, 기대해보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창원 의창팀 전일도 박창순 마크되니까 잘 쫓아가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금일도 곽충원이 젖히면 박창순 쫓아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만큼 창원 의창팀 1번과 5번의 동반 입상 쪽 우선하시되, 그래도 이규방이 왼손에서 날라오게 된다면 이규방하고 김영규가 때렸을 때 곽충원이 넘어서게 된다면 1번과 6번으로도 마무리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는 것 같아요. 1번과 6번까지는 함께 공략해보자 말씀드리고 싶은데, 창원 의차팀 같은 팀 협공 가능성, 뭐 전일도 마크되니까 잘 쫓아갔었던 박창순입니다. 남태희가 때리고 곽충원이 몰고 와서 넘어서는 작전도 가능할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1번과 5번 쪽 우선하시되 1번하고 3번, 1번하고 6번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 견주라는 점 말씀드릴 수 같겠고, 연이틀 이규봉이 죽 썼습니다. 금일도 아무래도 편성면에서 어렵기 때문에 뭐 득점은 높습니다만 죽 썼기 때문에 금일 배당이 상당히 좀 높게 형성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하지만 저측이 성공한다면 뭐 6번과 2번의 동반 입상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는 것 같아요. 6번과 2번 동반 입상 충분히 공략해 볼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남태희 받아가면 3번과 6번의 동반 입상, 6번과 3번의 동반 입상까지는 한번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6-2하고 6-3이에요. 6-2하고 6-3은 살짝 노려볼 수 있는, 공략해볼 수 있는 상황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일 죽섰기 때문에 아무래도 배당이 좀 높게 형성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이 금일도 2명밖에 없기 때문에 곽충원이 남태도 더 선행력 발휘 나갈 수 있죠. 저치기 타임이 잡아 나가게 된다면 박창순까지 확실하게 불러들일 수 있는 상황이란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이런 편성에서 또 삼복승에서 배당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삼복승은 좀 현장에서 음성 정보를 통해서 좀 과감하게 한번 노려보겠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선발급 5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27기 신인 선수, 졸업순위 바닥 찍었었던 김두영, 희속감은
상당히 좋습니다. 과연 김동희, 김이남과 호흡을 맞춰 나가면서 동반 입상에 성공할지 아니면 김홍건이 빼앗으면서 오성균, 김일권, 김성룡, 정진욱과 함께 연합에 나설지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일단 뭐 김이남이 마크를 한다 하더라도 김홍건이 찍어 누를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아무래도 낙차 부담 안고 있는 김이남이 김홍건과 적극적인 몸싸움을 펼쳐 나가기는 버거울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1번이 앞에서 때려도 시속이 어중간하기 때문에 김두영이 결승전이기 때문에 좀 넘어서려고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이래저래 두 선수가 연합은 기본이 되될 것 같습니다만 연합하기는 힘들 것 같아요. 빼앗는데 주력할 김홍건이 유리할 것 같습니다. 금요 경기 때 보면 찍어 눌러서 추입이 나왔어요. 1번과 2번의 동반 입장 쪽에 전 1번과 2번의 동반 입장 쪽에 타종전으로 빼앗을 수 있는 김홍건 1번과 2번 동반 입장 쪽에 우선하시되 복승까지 함께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1번, 2번 쌍복견 주권 쪽에 1번하고 2번 쌍복견 주권 쪽에 이번 편성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는데 복승 중심이라는 점 말씀드릴 것 같겠고 뭐 김이남하고 완벽하게 협공이 펼쳐지게 된다면 초조 부담을 안고 있기 때문에 파업 선수들이 자리 잡을 가능성이 상당히 없죠. 때려줄 만한 선수가 김성용하고 정진욱인데 결승전에서 타이밍 잡기는 어렵습니다. 그 점 때문에 김두영이 냅다 접쳐버린다면 김이남 쫓아가요. 비파업 안에서 깔끔하게 마무리될 수 있기 때문에 1번과 2번의 동반 입상, 1번과 6번의 동반 입상은 충분히 노려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경제 중심은 1번과 2번이 그래도 안정감 있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뭐 노려본다면 뭐 김성용이 때리고 정진우, 김홍건, 뭐 김홍긴, 오성균이 막해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김성룡을 마냥 기다리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정진욱이 힘을 쓰고 김홍건이 넘어서게 된다면 4번이나 3번이 쫓아 들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전일은 정진욱 지켜줬어요. 하지만 금일은 결승전이기 때문에 어설픈 시속발에 나갈 수 있는 정진욱을 지켜주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마크도 어중간하기 때문에 2번이 넘어가게 된다면 4번이 가능하죠. 2번이 넘어가게 된다면 3번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파업 라인이요. 2사나 2, 3은 노려볼 수 있는 상황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뭐 짧은 선수들이 많은 파업 선수들보다는 비파업 쪽이죠. 1번과 2번의 동반 입장 쪽 복승을 중심하실 때 1번과 6번 완벽한 비파업 라인 형성될 수 있기 때문에 함께 공략해보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준비한 선발급 경주는 여기까지입니다. 본장과 지점에서 경륜왕 책 구입하시고 설명 참조하신다면 적중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경륜왕도 현장에서 좀 많이 구매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저희 설명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